괜찮아진 게 아니라 운 좋게 지나간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졌다가 몇 분 뒤 괜찮아진 적,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고 말이 어눌하게 나왔다가 잠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적, 밥을 먹다가 한쪽 얼굴이 이상하게 당기고 입꼬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다가 조금 지나 괜찮아진 적.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겠지.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여러분,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신호는 계속 아픈 증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입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괜찮아졌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잠깐 이상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것.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뇌졸중 전조 증상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알면 살 수 있습니다. 알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알면 그날 밤 그냥 잠들지 않고 119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장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이 터지기 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최후의 신호. 그리고 그 신호를 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 지금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지만 준비 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병은 이름 그대로 참 무섭습니다.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갑자기 말을 못하고 한쪽 팔을 들지 못하고 한쪽 다리를 끌며 걷게 됩니다.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아침에 통화할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잠깐 어지럽다더니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지만 뇌졸중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몸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혈압이 높았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넘긴 시간, 당뇨가 있는데도 약 먹기 싫다 하고 미룬 시간, 고지혈증이 있는데도 기름진 음식 좀 먹는다고 별일 있겠어 생각했던 시간, 담배 한 대, 술 한 잔, 잠 못 자고 버틴 날들, 스트레스가 쌓여도 참기만 했던 세월. 그 시간들이 우리 혈관 안쪽에 조금씩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쌓이면 혈관은 예전처럼 매끈하지 않게 됩니다. 혈관 안쪽이 거칠어지고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붙고 그 위에 피떡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이 오기 전 몸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준비입니다. 마치 권총에 총알이 장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말도 잘하고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미 위험한 상태로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상태를 모릅니다. 혈관은 조용합니다. 아파도 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압약을 미루고 검진을 미루고 생활 습관을 미룹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과로가 겹치고 잠을 못 자고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무리한 운동을 하고 몸이 극도로 지친 날, 그때 혈관 속 작은 피떡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한 곳을 막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두고 보면 낫는 병이 아닙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피부는 다치면 새살이 돋습니다. 간은 일부 손상되어도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세포는 한번 크게 손상되면 그 기능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참아보는 병이 아니라 즉시 움직여야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병원 외래 예약하고 며칠 뒤 가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이상하면 오늘 가야 합니다. 지금 이상하면 지금 119를 불러야 합니다. 조금 쉬어보고 안 나으면 가야지.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내 몸의 이상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탓인지, 피곤해서 그런 것인지, 뇌혈관 문제인지는 집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은 있습니다. 갑자기 생겼는가? 한쪽에만 나타났는가? 말, 얼굴, 팔, 다리, 시야, 균형에 문제가 생겼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사라진 증상이 더 무섭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전조 증상은 며칠 전부터 은근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머리가 묵직했다. 요즘 계속 피곤했다. 눈꺼풀이 떨렸다. 귀에서 소리가 났다.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았다. 물론 이런 증상도 불편합니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뇌졸중의 전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신호는 조용히 오래 지속되는 불편함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신경 증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증상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한쪽 팔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온다. 말이 어눌했다가 괜찮아진다. 한쪽 시야가 흐렸다가 다시 보인다. 걸음이 휘청했다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얼굴 한쪽이 처졌다가 다시 괜찮아진다.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은 안심합니다. 괜찮아졌네. 별일 아니었네. 잠깐 혈액순환이 안 됐나 봐.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 사라진 증상은 괜찮아진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운 좋게 풀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뇌졸중이 왔다가 잠시 후 풀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 혈관이 다시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혈전이 생기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관 안쪽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막혔다가 풀렸다는 것은 다시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말이 어눌했다가 괜찮아졌습니다. 가족이 말합니다. 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괜찮다. 피곤해서 그렇다. 자고 나면 낫는다. 그렇게 잠듭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이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한쪽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때 가족은 어젯밤 그 몇 분을 떠올립니다. 그때 갔어야 했는데, 그때 119를 불렀어야 했는데,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뇌졸중에서 가장 아픈 후회는 몰라서 놓친 후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생긴 증상은 사라져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다음 증상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한쪽 얼굴이 처진다.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간다. 한쪽 팔이 힘없이 떨어진다.
양팔을 앞으로 들었을 때 한쪽 팔이 아래로 내려간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 일부가 사라진다.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며 걷기 어렵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사라져도 다행이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때 해야 할 말은 하나입니다. 119 부르자. 골든타임은 기다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졸중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시간 안에만 가면 되겠지. 조금 쉬어보고 가도 되겠지. 아직 시간이 있겠지.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여유 시간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뇌세포가 아직 완전히 죽기 전에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피가 가지 않는 부위부터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혈류가 끊기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중심부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부까지 손상이 번집니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살릴 수 있었던 뇌세포도 시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1분이 다릅니다. 10분이 다릅니다. 1시간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조금 나아지는지 보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움직이자입니다. 특히 집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을 따도 소용없습니다. 팔다리를 주물러도 소용없습니다. 우황청심원을 먹여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삼키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엇을 먹이면 음식이나 약이 식도로 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팔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뇌에서 명령이 가지 않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손을 따는 것도 뇌혈관을 뚫어주지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손끝의 피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집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해야 합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가능한 시간 안에 전문적인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119를 부릅니다. 둘째, 환자를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셋째, 구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넷째,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합니다. 몇 시 몇 분부터 이상했는지. 이 정보는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복용 중인 약,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여부, 최근 수술이나 출혈 병력 등을 구급대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입니다. 가족이 차에 태워 병원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119를 부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판단하고 이동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효도는 손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팔을 주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망설이지 않고 119를 누르는 것입니다. 가짜 전조와 진짜 전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병이다 보니 많은 정보가 떠돕니다. 눈꺼풀이 떨리면 뇌졸중 전조다. 귀에서 삐소리가 나면 위험하다. 두통이 오래가면 곧 뇌졸중이 온다. 손발이 저리면 뇌졸중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중장년분들은 불안해집니다.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겁이 납니다. 잠깐 어지러워도 무섭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불안만 커지면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핵심은 대부분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한쪽이 마비됩니다. 갑자기 말이 안 됩니다. 갑자기 시야가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균형을 잃습니다. 그리고 대개 몸 전체가 아니라 한쪽에 나타납니다. 한쪽 얼굴, 한쪽 팔, 한쪽 다리, 한쪽 시야. 이런 식으로 뇌가 담당하는 기능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몇 달 동안 이어진 만성 두통, 오래된 어지럼증, 눈꺼풀 떨림, 단순 피로감은 뇌졸중 전조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되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응급 신호와 일반적인 불편 증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오는 인생 최악의 두통,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 도끼로 내려찍는 듯한 두통, 두통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거나 구토, 목경직 등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뇌출혈의 한 형태인 지주막 하출혈 같은 위험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증상보다 갑자기 생긴 증상, 막연한 불편함보다 기능이 무너지는 증상, 몸 전체의 피로보다 한쪽 얼굴, 한쪽 팔, 한쪽 다리, 말, 시야, 균형의 이상.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건강정보는 공포가 아니라 판단을 도와야 합니다.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호가 왔을 때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분, 고지혈증이 있는 분, 흡연을 오래 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심방세동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 가족 중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 최근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분, 이런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신경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건 그냥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최악을 가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괜찮겠지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 확인하자. 그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막는 사람은 평소 혈관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뇌졸중은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한번 뇌졸중이 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밥을 삼키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오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거창한 비법보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첫째,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에 계속 압력을 줍니다. 혈관을 상하게 하고 터지거나 막히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약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혈압입니다. 둘째, 당뇨를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혈관 속은 매일 조금씩 상처를 입습니다. 셋째, 고지혈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 벽에 쌓이고 동맥경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며 혈관 손상을 빠르게 합니다. 다섯째, 술은 줄여야 합니다.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리듬을 흔들고 뇌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여섯째, 잠을 챙겨야 합니다. 잠을 못 자는 생활이 반복되면 혈압, 혈당, 심장, 혈관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일곱째,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무리해서 하는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 운동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처럼 지속 가능한 운동이 좋습니다. 여덟째, 정기검진을 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전도, 경동맥 상태 등은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 예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혈압을 재는 것, 오늘 약을 빠뜨리지 않는 것, 오늘 담배 한 개비를 참는 것, 오늘 20분 걷는 것, 오늘 늦은 밤 술자리를 줄이는 것, 오늘 잠을 조금 더 일찍 자는 것. 작아 보이지만 이런 선택이 쌓이면 혈관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지만 꾸준히 회복되기도 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6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약을 먹고 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관리하면 내일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는 삶. 내가 내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손으로 밥을 먹는 삶.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진짜 목적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문장.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 잊어도 이 한 문장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갑자기 나타난 증상은 사라져도 괜찮아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쪽 팔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왔다면, 말이 어눌했다가 괜찮아졌다면, 얼굴이 한쪽으로 처졌다가 나아졌다면, 시야가 흐렸다가 다시 보였다면, 갑자기 비틀거리다가 괜찮아졌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잠들지 마십시오. 내일 병원 가야지 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졌으니 됐다 하지 마십시오. 바로 119를 부르십시오. 뇌졸중은 가장 빠른 사람이 가장 많이 회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처는 무언가를 먹이는 것도, 손을 따는 것도,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듭니다. 하지만 모든 노년이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혈관을 방치한 채 불안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오늘부터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걷고 잠을 지키며 내일의 날을 준비합니다. 뇌졸중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알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면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알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어느 날 밤 119를 누르게 만드는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판단이 한 사람의 말과 걸음과 삶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작게 말할 때 들어야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 혈관을 지키는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가족을 지키는 길이며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사랑입니다.